그렇다고 해서 너무 굽신거리거나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피형은 상대를 끊임없이 평가하면서 상대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차승일입니다. 지난 불안형 영상에 이어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일본에서 가장 신뢰받는 심리학 저자 중 한 사람인 오카다 다카시의 애착 수업을 바탕으로 회피형의 속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재회 전문 상담사로서의 제 생각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정형이나 불안형이라면 유독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안정형과 불안형은 기본적으로 연애를 할 때 친밀감을 추구하지만 회피형은 상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감을 보일 때 오히려 거리를 두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회피형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상대가 가까워질 때 회피형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회피형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애착을 느끼는 상황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친밀해진 뒤 상대를 잃었을 때 받게 될 상처가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회피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감을 느끼게 되면 상대의 결점을 일부러 찾아내 거리감을 두거나 얕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너 같은 사람은 없어도 되라는 듯한 오만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상대가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회피형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는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져 어떻게 거리를 유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회피형과는 아무리 친해져도 표면적인 관계에 머무를 뿐 진짜 친밀감이나 신뢰를 쌓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피형과 안정형 혹은 불안형이 관계를 맺게 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 서로 감정을 나누는데 어려움을 겪고 결국엔 초조해지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해도 진실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어서 마치 이용당하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죠. 반대로 회피형은 정서적인 관계를 원하는 안정형이나 불안형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들은 감정보다 이해 득실이 분명한 실용적인 관계만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피형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피하고 넘기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도 강합니다. 현실에서 마주한 과제를 밀어내고 외면함으로써 자신이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회피형의 이런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컨디션이 나빠 식욕이 없을 때 안정형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반면 회피형은 식욕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죠. 그 결과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뒤에야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에 이르곤 합니다. 큰 병일지도 모른다는 현실과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태도는 가족 문제나 회사 업무 등 일상의 대부분 상황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회피형은 귀찮은 일은 최대한 피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까지 문제를 미루는 경향이 강하죠. 결국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방치한 채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회피형과도 건강한 소통이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일까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이라면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은 초반이라면 회피형과의 만남은 피하는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수많은 상담 사례를 보면 불안형의 불안감과 회피형의 방어 기제가 부딪히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지치고 상처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안형은 이별 후 자책과 후회의 늪에 깊이 빠져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관계를 선뜻 권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회피형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주세요. 먼저 꼭 알아야 할 점은 회피형은 감정 표현이나 세심한 배려에 서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상대방에게도 기대하지 않죠. 이들은 사교적인 말을 길게 늘어놓는 걸 의미 없다고 느끼고 오히려 어색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직설적이고 명확한 표현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감성적인 말이나 애매한 표현보다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을 쓰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굽신거리거나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피형은 상대를 끊임없이 평가하면서 상대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보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모습을 보이면 무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회피형과 대화할 때는 당당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피형은 따뜻한 공감에는 큰 관심이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어정쩡한 조언이나 감정적인 위로는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벽을 더 높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성향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감정보다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현실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대화에서도 도움이 된다, 유용하다는 표현에 무게를 둡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확실히 도움이 돼. 이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느끼는 순간 회피형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빠르게 쌓기 시작하죠. 또한 회피형은 자신이 꺼내고 싶지 않은 주제는 절대 먼저 언급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확인하려는 불안형과의 대화는 회피형에게는 점점 더 부담스럽고 불편한 상대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피형에게 안정기지가 되고 싶다면 그 사람만의 규칙과 방식을 존중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규칙이 무너지면 타협이 어려워지고 결국엔 둘 중 한 사람이 관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즉, 회피형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회피형의 특징과 속마음 그리고 그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특히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혼자 힘으로 중립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고 그럴수록 회피형인 상대는 더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는 1대1 상담을 꼭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심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도와줄 조력자의 존재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것, 바로 그게 회피형과의 재회 혹은 관계 개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